조금만 하면 되잖아요. 조금만.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인데 집에 가뿐네, 몇 명이. 이미 돈은 다 받았고, 뭐, 가도 상관없습니다. 돈 다 받았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알죠? 나중에 저 동영상은 하나씩 올려줄게요. 지금 뒤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원장이. 맞죠? 자, 촬영해서 뒤에 한 번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말고 다른 선생님들 거는요, 다른 선생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함부로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다른데 특강 다 끝나고 올리라면 올리는 건데, 그거는 그때 특강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볼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죠. 근데 내 거는 저작권이 네이트 있잖아. 내 마음대로 풀어도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민법하고 이런 거 다 풀어요. 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 PPT 띄어가 하면 되는데 내가 저거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PPT 띄우고 같이 하면 좀 잠이 좀 적게 올 건데, 책을 보니까 뭐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책만 보면 잠이 오는데. 맞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잖아. 맞죠? 잠이 안 온다. 뭐만 보면 돼요? 책만 보면 그냥 바로 자요, 그냥. 맞죠? 근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책만 보면 잠이 안 옵니다. 왜?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게 와야 합격이야. 알죠? 그게 옵니다. 자, 갑시다. 이제 축적 변경. 이거는 축적 변경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2문제, 그 앞에는 3문제, 2문제 이상 나옵니다. 축적 변경이. 알겠어요? 그럼 이거 모르면 시험장 들어가면 안 돼. 지적법에. 축적 변경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축적 변경. 근데 축적 변경은 한 문제가 책이 없었어요, 작년. 2문제 중에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한 문제는 모든 기본서에 없었던 내용을 그 구석에서 찾아가도 시험 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맞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찍씩 내려 맞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알죠? 책이 없는데도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 어떻게 맞췄겠어요? 그냥 신이 내린 거지, 그날. 싹 내려서 그냥. 맞아, 찍었는데 맞췄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갑시다, 그러면. 축적 변경. 한번 볼까요? 자, 축적 변경은요, 보세요. 그냥 계속 나오죠? 100%. 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최소 2문제. 33회 때는 3문제. 알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축적 변경. 축척을 뭐 한단 말입니까? 변경한다. 이게 뭐 축적 변경의 내용이 뭔데? 소대입니다, 소대. 소축척을 대축척을 하는데 왜? 정밀도를 막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지적 소관청이죠.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으로 무슨 변경한다고요? 축적 변경합니다. 자, 그래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데? 보세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곤란하단 말이야.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축적 변경이 필요하고, 지번 부여 지역 내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축적이 있어가지고 이때 어떻습니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축적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 3가지일 때만 축적 변경을 하게 되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좀 이따 볼 거고. 자, 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토지 소유자의 몇 분이면?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돼? 자, 토지 소유자 딱 해놓으면 되지. 몇 자야? 3분의 2. 3분의 2. 맞죠? 토지 소유자 몇 분이면?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는데, 이렇게 딱 하면 딱 3분의 2 나오잖아.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고, 축적변경위원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인이 있어야 돼. 또 이렇게 해놨지만, 무슨 축? 반지축. 뭐, 원투하는 거 아니잖아, 이제. 반지축. 이게 뭔데? 시도지사의 뭐, 승인.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시험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뭡니까? 반지축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죠, 지금? 벌써 한 7, 8번 했습니다. 뒤에 더 남았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지적법에서는 반지축, 지축행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반드시 해야 돼.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맞죠?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어.
의결하고 승인받았어. 어떻게 됩니까? 시행 공고를 합니다. 며칠? 봐봐. 됐죠? 시행 공고는 또 두자. 20일 이상 합니다. 20일 이상. 20일 이상 하고 경계점 표시는 세자잖아. 30일 이렇게 하든지 외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든지 알아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3분의 동의 받고 축적 변경 의결 받아서 시도 승인 받아서 자 시행 공고를 합니다. 요 지역에 축적 변경 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뭘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바꾼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 공고할 때 어떤 내용을 해야 되냐? 이게 30일의 기출이야. 자, 축적 변경하게 된 목적 이런 게 있죠. 지분 부여 지역 안에 다른 축적이 있어서 한다 이렇게 표시하겠지. 맞지? 그리고 이제 지역공부 관리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겠지. 그래서 목적, 그 지역하고 시행 기간을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 계획을 해놓고,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축적 변경하니까 소유자 협조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협조 해야 되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단 말이야. 시행 공고할 때. 30일의 기출. 좀 이따 문제 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경계점 표시하죠. 왜 합니까? 결국에는 측량하겠지, 측량. 측량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경계점을 표시를 쫙 해놓고 이제 측량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측량으로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지분 부여 방법은 뭐가 준용된다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방법이 준용됩니다. 지축행. 맞죠? 자, 어떻게 합니까? 본본을 부여한다. 맞죠? 우리 다 알고 있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의 경계점 표시 설정 의무가 있는데 며칠 내 한다고? 30일입니다. 그래 측량했지?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합니다. 자, 지번별 조서가 뭘까?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가 뭘까? 자, 우리가 있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아까 했어? 청산해야 된다 했잖아. 청산해야 된다 했잖아. 청산하기 위해서는요. 요 집은 100번지에는 그 전에 면적이 95제곱미터였는데 지금은 바뀌어 축척 변경해서 측량을 하니까 105제곱미터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면적이 바뀌었지? 그러면 면적이 증가됐잖아. 그럼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100제곱미터로 돼 있었는데 95제곱미터로 줄은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면 지번별로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다 적어놔야 뭐 들어갑니까? 청산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쉬운 문제가 뭡니까? 여기 보시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시험에 33회 때 뭐가 나왔어요? 지번별 조서인데 뭐로 나왔다고? 토지 이동 현황서 X라 이 말이에요. 알죠? 지번별 조서를 만들어야 지번별로 면적이 증감을 표시하고 무슨 절차 들어간다고? 청산 절차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라고? 지번별 조서가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외워야 돼. 알죠?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33회. 토지 이동 현황서를 한다고. X. 알죠?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 현황서 작성하잖아. 맞지? 근데 이건 토지 이동 중인데 요게 아니고 요걸 작성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지번별 조서 알겠죠?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 33회 기출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청산금 처리 갑니다. 청산금 처리. 청산금 산정 어떻게 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자 시행공고일 현재 가격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축적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면 그러면 의견을 넣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청산금 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 공고합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 조서 작성한 후에 10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곱미터당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공고 딱 해놓겠죠. 딱 해놓습니다. 자, 며칠 내 한다고? 15일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면적이 아까 증감이 생겼잖아. 그러면 면적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100제곱미터라 되어 있는데 측량해보니까 105제곱미터로 면적이 뭐였습니까? 늘어났잖아. 맞죠? 근데 세금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적게 받아왔잖아. 그러면 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돈 좀 내라고 해야 되겠죠?
맞아요? 납부 고지하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100제곱미터로 되는데 실제 축척 변경 측량을 해보니까 95제곱미터야. 55제곱미터를 적게 받았어. 많이 받았어. 그러면 돈 받아가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납부 고지 수령 통지하는데 며칠입니까? 자, 봐봐. 두자잖아. 며칠이야? 20일. 됐죠? 그 납부 수령 통지를 한단 말이야. 통지 받은 날부터 몇 월? 6월. 납부는 받은 날로부터, 수령은 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됐죠? 요거 시험에 나왔어요. 6월. 그래서 납부 수령을 하면 완료 시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야. 알겠죠?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 수령하고 확정 공고하면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의 신청이야. 자, 이의 신청은 33회 때 시험 나왔는데 뭐 이의가 어떻게 돼요? 1이지? 예? 그러면 고지 통지 납부, 자, 고지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월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면 지적소관청은 또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맡깁니까? 축척변경위원회에 의결을 맡겨야 되겠지. 그래서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인에게 뭡니까? 통지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의 신청은 전부 다 몇 월이다? 1월이다. 33회 기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 확정 공고됐다. 그러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해야 된다. 뭐 하고 난 다음에 납부 수령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체 없이 하고요.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을 보는데,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확정 공고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 확정 공고.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역명을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요건 뭡니까? 지번별 조서. 아까 지번별로 면적 증가면 이렇게 해놓겠죠. 청산금 어떻게 해줬다는 거 청산금 조서하고 지적대 축척 등을 기록 딱 합니다. 알겠죠? 축척이 변경됐잖아. 축척이 변경됐지? 그럼 지금 600분의 1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축척을 적어야 되겠지. 알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요런 것을 확정 공고할 때 해야 된다. 33회 기출, 34회 기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확정 공고됐을 때 토지 이동이 되는데 이때 지적 공부를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작성하고 등기할 때는 등기를 뭐 합니까? 촉탁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앞에. 자, 일단은 축적 변경은 누가 한다고요? 등기한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축적 변경 신청하고요. 몇 분의 몇의 동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축적변경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승인받아서 합니다.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경계점 표시는 며칠? 30일 이내입니다.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하고요. 경계점을 표시했으니까 측량해야 안 해? 해가지고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측량했잖아. 그럼 지번별로 면적 증가 경계 이렇게 바뀌는 내용 다 해야 되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청산금 처리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납부 고지가 다 내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는데 그때 확정 공고일이 토지 이동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적공고 작성하고 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의 신청은 몇 월에 한다고? 1월에 합니다. 자, 청산금 다시 할게요. 청산금 산정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축적 변경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그랬지. 제곱미터당 가격을. 자, 그리고 청산금 결정 공고를 하면은 며칠 내 한단 말이에요. 15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납부 수령 통지는 며칠 내 한다고? 20일. 받은 날로부터 납부 받은 날로부터 6월. 수령한 날로부터 6월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축적변경위원회 갑니다. 자, 축척변경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똑같이 5인 이상 몇 명이야? 10인이야. 똑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몇 분의 몇이 된다? 2분의 1이 되고요. 5인, 토지 소유자가 5인 이하일 때는 전원을 합니다. 됐죠? 그리고 위원은 토지 소유자 중에서 지역 사정에 뭡니까? 능통한 자, 종통한 자를 하고요. 전문지식 가진 사람 중에 누가 위촉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요. 자, 5번이 중요하죠.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지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시기는 나가죠. 심의의결사항 갑니다. 축적변경위원회 계약안에 대한 사항을 하고요. 제곱미터 가격 아까 결정한다고 했죠? 이해 가는 사항 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축적 변경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여지는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회의는 뭡니까? 제가 출가입니다. 제가 출가는 또 어디가 똑같습니까? 중앙지적위원회도 제가 출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5인 이하, 5인 이상, 10인 이하. 그럼 제가 출가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책에 자, 문제 봅시다. 자, 이제 문제 하면서 빠진 내용 설명합니다. 48페이지 1번. 자, 첫 번째, 지적법에서 축척 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의 내용이다. 오는 것은 돼 있네요. 첫 번째죠.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와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이 나와서 이는 그렇지, 뭐 쉽잖아. 이 하니까 이자에 딱 하고 1이지. 1월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가서 지적소관청이 청산금 납부고지를 받는 고지 받는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납부고지잖아. 비업이지. 받은 날로부터 비업이야. 비업. 알겠죠? 네, 됩니다. 자, 6월입니다. 6월 알겠지? 네, 6월은 됐고. 옛날에는요. 6월에서 3월 이렇게 막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통일시켜놨어. 여러분을 위해서. 6월. 알겠죠? 자, 됐습니다.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2번 문제 갑니다. 축적 변경이네요. 갈로 내용 옳은 것. 자, 봅시다. 토지 소유자 딱 나왔다. 어떻게 하랬어? 토지에다가 슬래시 쫙 해놓고 3분의 2. 너무 좋잖아. 맞지? 그러고 난 다음에 승인 딱 나왔잖아. 누구의 승인? 시도사 승인. 그래서 벌써 이제 답이 나왔어 벌써. 몇 번이야?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시도사 승인 받아야 되고, 밑에 두 번째 점에서 내용 갑니다. 경계점 표시 나왔잖아. 몇 번이면? 경계점 행합해놓고 30일. 맞죠? 그 답이 몇 번? 4번. 너무 쉽다, 아이가. 자, 밑에 갑시다. 3번 문제. 이제 막 올라왔다, 이제. 갑니다, 이제. 축적 변경이야. 틀린 것. 1번은 어떻습니까? 자,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며칠 내에 한다 그랬어? 20일 이내에 한다 했잖아. 납부 동그라미, 수령 동그라미. 두 자니까 20일. 통지 20일. 자, 2번은 왜 틀으시오?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몇 월입니까? 6월이다. 6월. 이제 아니죠? 그래 너무 쉽단 말이야. 2번 X. 3번 갑니다. 자, 2번, 3번 묶고 나야 되지. 납부고지가 있고 수령통지가 있잖아. 수령통지를 한 날이지. 한 날로부터 몇 월?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 지문은 행방불명됐다. 공탁할 수가 있다. 행방불명이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어디입니까? 민법에 보면 나와요. 특별법에. 자, 그때도 청산금 나오거든요. 맞죠? 청산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는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할 때도 청산금을 줘야 되는데 못 준다 그러면 됩니까? 어디 행방불명이다 공탁한다고 그래. 공탁. 행방불명 나오면 뭐예요? 공탁.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지문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핵심 단어 해봐. 이의 신청. 그러면 뭐야? 1월 동그라미. 너무 좋잖아. 자, 갑시다. 축적 변경은 무조건 맞춰야 돼. 그래서 넘기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축적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다. 아까 했네. 심의 의결 사항이 틀린 것 같다 했네. 자, 심의 의결 사항 여기 있잖아 이게. 여기 있지?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맞죠? 그 다음에 제곱미터 가격 나온다 했지? 그리고 4번에 청산금 상정이 가능한 내용하고 이의신청 대상 맞죠? 이의신청했을 때 축적변경위원회 제출하잖아. 그러면 심의 의결 한다 그랬잖아. 답은 몇 번입니까? 승인 아니죠. 승인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해야지. 시도지사. 승인은 뭐라고요? 반지축. 시도지사. 또 나왔다. 반지축. 에? 그래서 3번 X. 자, 5번 문제 갑니다. 축적변경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거다. 자, 기업번에 보시면 자, 제가 출가. 체크했어? 제가 출가. 아주 좋아. 자, 기업번 맞고. 축적변경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나 똑같습니다. 자, 뭐 한다고? 제가 출가. 됐어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지랄하고 있네. 5명 이상 몇 명?
이것도 축적변경위원회와 중앙지원회 똑같아. 5명 이상 10명 이하. 맞죠? 15명이라 했으니까 X. 맞아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그리고 3분의 2가 아니고 몇 분의 몇이? 2분의 1이 토지 소유자 되죠. 맞습니까?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이 위촉한다고 돼 있지? 됐어. 완전 들렸지? 니만 들렸고. 디거퍼는? 전동환자, 전문 지식 갖고 있는 사람이 위촉하죠? 누가 위촉합니까?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고요. 맞네.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 너무 쉽네. 넘겨라. 잘 가고 있다. 자, 보니까 문제 빨리 봐봐. 확정공고잖아. 우리 아까 뭐랬어? 확정공고는 납부 수령이 완료됐을 때 아닙니까? 납부 수령이 완료됐을 때 토지 이동 있는 것이다 보다 확정공고다. 맞죠? 직접 시한다고 확정공고를. 맞아요? 그럼 답이 몇 번? 1번이지. 이거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이 관리하는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지체 없이 하해야 되는 거 뭐야? 납부하고 뭐 했을 때? 수령이 완료됐을 때죠. 맞죠? 답은 1번. 7번 문제 갑시다, 이제. 너무 재밌다. 축적 변경 사업에 대한 청산급에 대한 내용인데, 자, 축적 변경 위원회 말하는 거죠. 네, 자, 몇 명 이상? 5명. 자, 5명. 자, 밑에 가니까 2번 아니면 3번이네. 맞지? 그리고 2분의 이상을 토지 소유자를 해야 되고, 토지 소유자가 몇 명 이하일 때는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위촉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누가 지명해? 위원은 지적소관청. 너무 쉽잖아 이거. 2번 정답. 맞죠? 망했다. 지금 넘기면 봐. 너무 재밌다. 자, 8번 갑니다. 8번. 안 재밌어요? 혼자 재밌어도 난리 안 해. 맞죠? 자, 답이 보이잖아. 그래서. 자, 8번 갑시다. 8번. 축적변경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딱 돼 있는데. 몇 분의 몇? 3분의 2. 토지 소유자 나오잖아. 토지하고 소유자 딱 갈라보면 되잖아. 3분의 2. 외워지, 내 같은 거 외워지겠다. 그냥 뭐. 토지 소유자 슬래시 딱 해놓고 3분의 2. 맞죠? 이런 거 뭐 그냥 껌이잖아. 그냥 맞춰야지. 2번 정답. 33회 때 나왔다 그래. 너무 쉽다 그냥. 그래서 33회 때가 진짜 쉬웠어요. 여러분 33회 때 전부 쉬웠는데 작년에 좀 어려웠고. 예. 작년에는 뭡니까? 저도 이제 뭡니까? 동영상 이렇게 보니까 일타 강사들 거 들어보니까 뭡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문제씩 못 맞춥니다 그러더라고. 적어도 그 얘기 하더라고. 왜? 적어들이 책 만드는 책이 없었거든. 그게 두 개가.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뭡니까? 좀 쉬울 거야, 쉬울 거. 걱정하지 마. 알겠죠? 왜 쉬운지 알아? 공부를 했으니까 쉬운 거야. 알죠? 공부하면 어려워, 항상.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이 2번입니다. 너무 쉬웠죠, 33회 때. 자, 밑에 가세요. 또 밑에 9번 문제 한번 봐봐.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 자, 끝났어. 이의신청은 몇 월이야? 그래. 다음 몇 번이야? 1월이라니까? 했잖아. 이의신청은 뭐야? 이의할 때 1이 딱 들어가 있잖아. 2. 맞죠? 그러면 1월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읽어볼게요. 납부고지가 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됐고, 이의신청 받은 지적소관청은 어디에 넘깁니까 또? 축적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맞죠? 그리고 위원을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 원하는 대로 다 대쁩니다. 네? 그래서 그 임명한 뭐예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위원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알죠? 형식상 뭐 하는 겁니까? 심의 의결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넘어갑시다. 자, 거기서 포인트 뭐야? 이의신청은 1월. 제발 좀 1월. 이의신청. 자, 넘어가시고. 10번 문제. 축적변경위원회 틀린 거 돼 있네요. 33회 기출. 지금 33회 기출 너무 쉽잖아. 8번, 9번, 10번. 자, 10번 갑시다. 자, 1번 맞습니까? 심의 의결은 축적변경위원회에서 준다. 맞죠? 심의를 위해서. 축적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 의결에 관해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축적변경위원회를 준다. 맞지요? 위원장은 누가 지명해요? 지적소관청. 위원도 지적소관청이. 맞죠? 3번, 1번이 맞고 3번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적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했을 때 축적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구물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해서 뭘 작성한다 했어? 지번별 조서. 그래서
지번별 조서는 지번마다 면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딱 적어 놓는다고. 왜? 뭐 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위해서. 맞죠?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 그럼 뭐 때문에 들어서? 토지 이동 현황서가 아니고 지번별 조서. 지번별 조서 해야지. 맞죠? 그 지번별 조서 작성해야 됩니다. 3번 들렸고 4번 지번. 지조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고시한 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납부 동그라미 수령 통지할 때 수령도 동그라미 20일이잖아. 20일 해야 되고요. 자, 5번입니다. 지급이 완료됐지? 그럼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해야 되지? 그 아까 문제 봤었지? 됐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입니다. 토지 이동 현황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73조 보면 나와요, 법에.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11번 문제, 작년 문제네. 자, 지적법인의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될 때 지체 없이 확정 공고를 하잖아. 이거 다 알고 있죠, 이제? 확정 공고에 포함된 사항이 아닌 것은 이 말입니다. 틀린 거. 자, 당연히 소재, 지역면 나와야 되지. 어느 지역에서 축적 변경했다는 거 나오고, 지번별 조서 작성해서 청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2번, 3번 당연히 나오는 거야. 맞죠? 지번별 조서에다가 청산금 조서에 나오고, 축척을 변경하니까 축척도 공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맞지? 다음 몇 번입니까?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 이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역별 자체가 틀렸어. 지번별 해야 되지. 맞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역별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아예 없어지는 말이 5번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요 내용 다 설명했고요. 12번 문제 갑니다. 작년 문제. 이게 또 없었습니다. 자, 책에. 12번 문제 볼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 법령인데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했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에 따른 확정 사항을 지적금에 등록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지적금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우 토지대장이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아까 4번이죠. 지번별 조서 다른다 해야지. 맞죠? 지번별 조서에 뭡니까? 면적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내용을 다 적어 놓는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에 따라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정리한단 말입니다. 알겠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뭐를 작성했어요? 이 내용이 없었다니까. 이 내용이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 못 맞춘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 자, 우리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잖아. 그럼 지번별로 면적의 증감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맞죠?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면적을 적어 안 적어? 적지. 그러면 면적이 바뀐 내용은 뭐를 보고? 지번별 조서를 보고 변경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따른 확정 사항을 지적금에 등록할 때는 다음 기준으로 따라야 한다. 당연히 뭡니까? 토지대장은 지번별이었어. 맞죠? 근데 임야대장은 필요 없습니다. 왜? 축적 변경은 뭐 하는 겁니까? 지적도를 바꾸는 지적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예요? 축적 변경은 임야도입니까? 지적도입니까?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래서 뭡니까? 임야도는 안 나옵니다. 정밀도기에서 500분의 1로 600분의 1로 바꾼단 말이야. 축척을.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야도가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현관표 딱 해놓으세요. 뭐에 관한 거다? 토지대장. 지적도입니다. 지적도. 토지대장이 확정된 축적변, 지번별 조서에 따를 거고, 또 어디냐? 지적도의 확정 승인 결과도 또는 변개점 좌표에 따를 거 돼 있잖아.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 내용이 이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데 구석에서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또 토지 이동 신청입니다. 토지 이동 신청. 자, 누가 신청합니까? 지가 붙이고 떼고 했잖아. 지가 붙이고 떼고 했잖아. 면적이 증감되고 경계가 바뀌고 지금 지가 다 했잖아. 그래서 돼요. 토지 소유자 신청해야 됩니다. 이동 신청 누가 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해야 돼. 그런데 대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주국채입니다. 무슨 주체? 공주국채. 국채.
공이 뭔데? 003 학철수 천재구 유도. 뭐 얘들 00 알겠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사업 시행자갑니다. 대신청. 자, 주택법에서 자 어디입니까? 집합법, 이 집합건물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관리인 나옵니다. 자, 관리. 주택법에서 누가? 관리인 또는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가가 대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다. 대위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공주국채입니다. 공주국채. 맞죠? 이 공주는 어떻게 됩니까? 게으릅니다. 그 대위해야 돼. 우리 딸도 공주거든. 뭐 그래서 뭡니까? 아빠 춥다 문 닫아라. 문 닫고 있잖아요. 아빠 저 가서 뭐 가져와. 물 떠온다 그러고 맞죠? 미치. 공주입니다. 공주. 게으니까 뭘 해줘야 돼요? 대위해줘야 됩니다. 공주국채. 알죠? 그거 다 펼 수도 없잖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별로 안 예뻤으면 제가 봤을 때 엄청 예쁘거든. 맞아, 우리 딸. 저하고 피부 색깔도 비슷하고. 그 비슷하면 안 되는데, 그거 진짜. 맞죠? 남자친구들하고 뭐 공차를 가고 이러면. 나 미치겠네. 그 요번에 반장됐거든요. 왜? 친구들하고 뭐 이거 남자친구들하고 다 친하잖아. 왜? 같이 공차니까. 여자애들하고 공차들 공차는 게 있거든. 저거들끼리 가서 공차고 온다니까. 와, 나 미치겠다, 내가 이제. 그렇죠? 우리 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뭡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뭐 공차고 가자 해도 뭐 안 가고. 희한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은 뭡니까? 피부도 하얗습니다. 엄마 닮아봤죠. 희한하게 좀 닮을 게 좀 맞죠? 이상하게 돼. 자, 공주국채입니다. 공주국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대위 신청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소유자 신청을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이 말은 이해됐고.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의 특례입니다. 여기 장애 도시 나왔잖아요. 누가 신청합니까?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을 착수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그 공사를 준공할 때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지도소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누가 합니까?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착수하거나 했을 때, 변경하거나 했을 때.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당해 사업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어떻게 토지 이동 시제 가름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 있으면 되고, 자, 넘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등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게 요겁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등 했을 때, 예, 우리가 이제 뭡니까? 이 토지가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바둑판처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이 만들었어. 이렇게 했을 때 말이야. 자, 언제 이동이 있는 것이냐? 이게 포인트야. 착수입니까? 준공입니까? 이게 시험 포인트야, 지금. 이게 포인트야. 착수한 때로 나왔다고. X야. 토지 이동 언제 됩니까? 토지 이동. 번개 목표적이 바뀌잖아. 바뀌면 어떻게 돼? 다 완공이 돼야 되지. 이렇게 맡겨야지.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야 되고, 번호 날려버리고, 부분 날려보고. 맞죠? 본분만 쓰잖아. 맞지? 그러면 착수할 때입니까? 준공됐을 때입니까? 준공됐을 때 이동이 있는 것을 본다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때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뭡니까? 부번들은 없애가지고 결번 대장에 정리해버리잖아. 맞죠? 그렇게 하고 본분만 쓴단 말이야. 알겠지? 네,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요게 포인트다. 사업 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그럼 복수해봐야지. 축척 변경은 언제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랬어? 확정 공고일. 확정 공고일은 뭡니까? 청산금 납부 수령을 했을 때. 맞죠?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즉시 확정 공고해야 된다고 했죠? 그거 했죠.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디귿번 갑니다. 뭐 했을 때? 시행자가 파산했을 때는 보증한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됐고. 자, 리얼번 토지 이동은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이 될 때 이루어진 것을 본다. 준공이지 착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 정리 마지막에 해야 되지. 뭡니까? 소재 중에서 번개 목표적이 바뀌면 토지 이동이잖아. 그럼 이럴 때 토지 표시에 관해서 정리를 한단 말이야. 청량해서. 그럼 토지 이동 정리계획서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 조사에서 소유자 정리 계획서 만듭니다.
이래서 뭘 정리합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뭡니까? 복구 자료로 쓴다, 안 쓴다? 쓴다, 이 말입니다. 특히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복구 자료 쓰죠? 맞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뭡니까? 자, 이거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잡은 별로 작성을 하고요. 토지 이동 신청서 또는 도시개발사업등 완료 증명서를 첨부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냥 보시면 돼.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소유자 정리 결의서는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첨부해서 한다는 거고. 요 1번, 2번 그냥 묶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정리 대상입니다. 지적 정리 대상. 자, 지적 정리 대상입니다. 지번 변경 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시도지사 승인 받죠. 지적 공부를 복구. 그 다음에 밑에 13번 내용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토지 이동이죠. 자, 토지 이동 사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적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지번 변경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도 정리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정리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보세요. 무슨 필증? 등기 필증. 소유자가 가는 상황은 어디 따라갑니까? 등기부 따라가잖아. 맞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랬어요? 신규 등록일 때는 직접 조사해서 한다 그랬지. 그래서 신규 등록일 때는 등기 촉탁해야 하네. 안 한다 그랬죠. 맞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방 일치하지 않아서 불부합이죠.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있다면 X야. 뭐 해야 된다? 불부합 통지해야 됩니다. 등기관서에. 됐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지적소관청은 불부합을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부합에 필요한 지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는데 지적소관청이 할 때는 수수료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효. 자, 이렇게 하시고 등기촉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등기촉탁은 뭐만 한다? 옛날에 여기 한번 나온 적 있어. 옛날 일찍에 소유자 변경할 때는 등기촉탁 합니까 안 합니까? 소유자 변경 누가 합니까? 등기관세에서 하거든. 이전 등기 어디서 합니까? 등기소에서 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등기를 부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안 한다. 소유자 변경은 왜? 어디서 하니까? 등기관세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죠? 여러분이 갑인데 은희한테 넘겼다고 하면 등기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서 합니까? 등기소 가서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촉탁 사유가 아니지. 알겠어요? 네, 주택에서 배웁니다. 자, 그리고 지적 정리하면 통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준다. 누구한테 해줍니까? 소유자에게. 그래서 통지를 해주는데 이게 작년에 시험 나왔잖아.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 나옵니까?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나오죠? 몇 자야? 15자. 그래서 15일. 살려봐. 15자 맞아? 맞죠? 맞아. 토지의 표시에 변경 등기가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며칠? 15일인데 등기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아닙니까? 15일. 변경 등기 필요 없어. 그냥 지적공부에 등록만 하면 돼. 반 줄여줍니다. 7일. 됐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자가 주소 곳을 알 수 없을 때는 일간신문이나 시군구 공보에 공고하고 합니다. 자,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용 끝났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신나게 풀러 갑니다. 신나게 쉬어야 되겠네. 신나게 쉬고, 자, 마무리 지읍시다. 양이 많은데.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할게.